4차 산업혁명 잠깐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남호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퍼스트 무버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대학들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 1월달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이제 그 주목을 받았던 거는 자합이 한 뭐 45% 정도가 자동화된다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면 한국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가별로 이렇게 뭐 20위권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사실 그 이제 전체 샘플로 확대를 해보면 42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안 된 나라로 한국이 딱 지목이 된 사실 그 포럼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일자리고, 준비가 안 된다는 그런 일자리가 이제 굉장히 빨리 사라질 거라는 거고,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조선업의 뭐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4차 산업의 전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미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1985년에서 2010년 사이, 그러니까 한 지금 이게 25년이니까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사이에 제조업이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인터넷이나 R&D나 소프트웨어나 뭐 파마스티칼, 그러니까 제약 이런 쪽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일자리가 뭐 최근에 이제 그 적어도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반토막 난 거에 비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쪽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핵심이고, 아마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산업의 포트폴리오인데, 이거 많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조선 철강 석유화학 왼쪽에 있는 쪽은 시장이 이미 포화되어 있고, 경쟁력도 이제 중국이 따라오니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뭐 기계 이런 쪽은 시장은 포화됐지만 아직까지 경쟁력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5년 내에 뭐 다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신산업이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뭐 무인 택배라든지 자율차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자업을 창출해내는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이제 그 싹을 보이고 있는 뭐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ICT 융합이라든지 바이오 헬스, 뭐 첨단 신소재 이런 것들도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쪽이 생각보다 훨씬 지금 미약하고 중국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극복이 될 거냐 하는 그 문제에서 그게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이제는 소위 말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퍼스트 무버와 이제 패스트 팔로워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국 이후에 한 70년 동안, 해방 이후 70년 동안 패스트 팔로워로서 성공을 해왔거든요. 1, 2차 산업을 따라잡고, 1, 2차 산업은 이제 한 박정희 시대 다 따라잡았죠. 뭐 전기까지 다 따라잡지 않습니다. 3차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컴퓨터 쪽은 80년대 이후에 이제 지식 집약화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선두로 나섰죠. 그래서 거의 한 70년 사이에 한 두 세대 만에 1, 2, 3차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서 따라잡은 거고, 4차 산업은 그러면 패스트 팔로워가 형태로 그냥 4차 산업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4차 산업을 잘하려면은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기존에 하던 형태가 아닌 포스트 무버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포스트 무버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포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작년에 사실 서울공대 교수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을 때 그때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이 보니까 실행 역량은 다 세계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개념 설계를 못하더라.
뭐 조선이고 뭐 건축이고 다 남들이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만드는 거는 잘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새로운 걸 못 만들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가 학교에서 맨날 남이 주는 문제만 계속 푸는 거죠. 본인이 문제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남이 주는 문제만 계속 풀다 보니까 실행은 잘하는데 개념 설계를 못하더라 하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업은 아직까지 그냥 계속 패스트 팔로워에 머물러 있고 인재들은 다 지금 이제 실행 역량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4차 산업에 큰 변화가 오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선두로 나설 수 있느냐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체념들이 생기고 이제 비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큰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의 가장 큰 차이는 패스트 팔로워는 실패를 별로 안 해도 그냥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퍼스트 무버는 적어도 한 수십 번, 거의 한 10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계속 용인해야 되고 그 실패를 오히려 장려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실패를 가장 쉽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실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계속 성공해라가 아니고 뭐든지 새로운 걸 시도해서 실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습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의 암기식 교육, 입시 교육은 아이들을 배우는 거에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배우는 걸 즐기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강조한 거는 일단은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링 스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칼리지 이름도 칼리지 오브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인데요. 69개 학과를 폐지하고 30개의 새로운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학교를 만들 때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급자들이 만들어 놓은 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는 School of Earth and Space Exploration, 그러니까 Earth에 대한 지구에 대한 연구 학과하고 우주에 대한 학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과인데 여기를 하나로 합쳤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에 있는 우주 산업에 인재들을 길러내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School of Human Evolution and Social Change는 DNA를 연구하는 분들이 사회과학자들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DNA에 영향을 미치지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전공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여기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이제 취업도 훨씬 더 잘 되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이 코스웨어가 잘 돼 있습니다.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하도록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얘가 미분을 잘 못 풀면 미분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하는 시퀀스도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코스웨어들을 개발해서 적어도 기초 물리학, 생물학, 화학 몇 가지 과목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이게 달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교수도 교수지만 코스웨어들이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고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지금 이미 이제 이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이 어드바이저는 한마디로 이제 이 교수가 지도 교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기계가 이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교수님들의 노력도 많이 줄여주면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끌어주는 그런 교육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4년제보다도 전문대학이 굉장히 빨리 저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학생 수도 줄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산업이나 이 사회 구조가 엄청나게 빨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대학들이
적응을 해서 따라가주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낙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 혁신 생태계가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필요한 거고 그 혁신 생태계는 따져보면 중요한 산업이나 그 기업들도 있고 정부도 있지만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들이 새로운 학습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아져야지 폴스 무브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엄청난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그 한국의 전문대학들이 그래도 제가 해외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사립들이지 않습니까? 사립들이라서 장점이 굉장히 많죠. 유연하게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이 그 조정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제처럼 이 덩치가 크고 또 이게 뭐 국립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 그런 이제 전공 간의 벽도 굉장히 너무 높고 한 그런 상황과 비교해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민첩하게 이런 새로운 변화의 선도자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